5월 7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오늘 오후 6시에 만납니다. 처음으로 사실상 만나는 것입니다. 단판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가 오늘 만나서 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만남, 이 한덕수 후보와의 만나는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오는 11일까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오는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25일 전에까지 이 버티기를 할 것이냐, 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는 본격적으로 이 권성동, 권영세, 쌍권이라고 부르죠.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후보가 알아서 단일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빠져라. 당에서 나서지 말라. 그리고 당무 우선권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전체 당원들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찬반 투표입니다. 이것도 중단을 하라. 필요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체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 지도부 쌍권이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라는 쪽도 있고, 김문수 이 후보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쌍권이 잘못된 것이다. 소위 쌍권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김문수를 만나러 지금 쌍권과 한덕수가 대구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니까 김문수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이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자신이 서울로 올라오겠다. 라고 해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밤 늦게까지 김문수 후보의 이 봉천동 아파트에 가서 권성동을 비롯해서 다선 의원들 몇 명이 이제 가서 그 아파트 앞에서 밤 11시간 넘도록 김문수 후보를 기다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지를 않아서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김문수 후보 측과 이 당 지도부 측 간에 소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서로가,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일단 참석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참석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총회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이 후보 단일화를 시한이 중요합니다. 오는 11일까지는 끝내야 지금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동안에 쭉 계속 김문수 후보도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에 선출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너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25일까지 천천히 해도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후보로 지금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약속한 것이고 오는 11일까지 더 이상 늦추는 것은 후보 단일화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전 당원들 이 찬반 투표를 한 다음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찬성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찬성이 많이 나오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니면 모레부터라도 이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덕수, 김문수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후보를 선출하고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선출될 것을 대비를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당대회와 전국위입니다. 전당대회 전국위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겠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후보 사퇴, 후보직을 빼앗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버티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예상이 됐는데
예상했던 부분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로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한덕수 후보와 만나고 단일화 협상도 이어가면서 실무 협상도 이어가야 합니다. 이어가면서 당 지도부는 빠져라.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좀 당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제부터는 완전히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한다. 버티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당 지도부도 지금 뭐 사퇴 압박까지 받으면서도 이런 수순을 밀어붙이겠다. 오는 11일까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여론조사 단일화는 뭐 어렵다. 자진 사퇴를 해달라.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 김문수 후보 측이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지난 2, 3일 이야기가 나왔던 오는 25일까지 버티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뭐 당 지도부도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늘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이 후보 단일화 로드맵이라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뭐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11일까지는 매듭을 짓는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오간다면 오늘 매듭이 지어진다면 뭐 얘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면 정말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김문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서 당당하게 당무 우선권을 정말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를 해체하라고 지시를 해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비대위 해체 권한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서 지시를 해도 당에서 따르지 않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뭐 그대로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를 하지 않겠느냐,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그래서 뭐 그러면 시간 끌기밖에는 안 됩니다. 버티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도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고 또 전체 이 판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제 당당하게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한다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일단 김문수 후보가 승부수는 던졌다. 한덕수 후보와 오늘 만나기로 한 것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자. 지금 압박에 견딜 수가 없고 뭐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에서 떨어지니까 여론조사 단일화 이 부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 버티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쌍권에 대한 비난, 물론 뭐 김문수 후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후보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늘 안으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부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점. 김문수 후보의 생각대로 25일까지 버티기,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전에는 뭐 쌍권이 뭐 사퇴를,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쌍권이 민주당 쪽에서 계속 공경하는 요인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뒤에 있다. 또 쌍권이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 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전망들을 가지고 헐떡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휘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쌍권의 뭐 존재감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뭐 한덕수 후보가 만약 선출된다 하더라도 뭐 쌍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정치권이 참 급변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가장 큰 관심은 김문수와 한덕수가 만나서 뭐 문수형, 덕수형이 이 실타래를 꼬일 대로 꼬여있는 이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15일 이제 이 재판을 앞두고 이 소환장도 발부를 했고 오늘 재판부가 이미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그동안 해온 것을 읽고 평소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인편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이 소환장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록물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에게 직접 전달을 한다. 이재명이 아마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재판부의 태도로 봐서 만약 이재명이 받지 않고 버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강제 송달 방식을 취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재판을 모두 중단하는 것, 아예 선거법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없애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탄핵을 이번 주에는 구체화한다.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15일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15일 바로 선고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또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좀 이재명 같이 저렇게 재판 지연을 노리는 특별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15일 하지 않더라도 16일 그 다음 주에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민주당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날짜에 바로 또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서 뭐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그 판결을 한 것이 옳았다가 훨씬 높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진행되던 재판은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가 더 높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 흐름을 보면 이재명으로서는 최대 위기에 몰려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가 순리대로 좀 잘 풀려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사실 갈등은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푼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이 예민한 문제에 이 정도의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오늘 이 덕수형, 문수형이 만나고도 이 어떤 가능성, 이 후보 단일화에 물꼬가 트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홍준표, 한동훈입니다.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죠. 홍준표는 미국을 간다, 아예 이 정치판을 떠난다,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 김문수와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다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후보 교체를 할 거면 그 경선 경비를 보전해라,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중하라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뒤끝이 있는 정치인은 이 홍준표의 태도입니다. 한동훈도 또 이렇게 후보 단일화가 삐그덕거리니까 그거 봐라. 자기가 예측한 대로 후보 단일화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비꼬고 있는데 옳지 못합니다. 이 국민의힘 단결, 후보 단일화, 순조로운 후보 단일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히 경선이나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는 침묵하든지 아니면 돕든지 두 가지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쪽에서 좌파 언론들이 떠드는 그 프레임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문수영과 덕수영의 오늘 오후 6시에 단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